사전투표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대형 허리케인이 대륙을 강타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주택 피해 복구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우버 차량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무슬림 남성 운전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잉글루드 클리프 실반 에비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무장 강도 2명이 버겐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클로스터에서 도둑질을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례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서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보큰 패스역이 내년 1월 30일부터 25일간 공사로 인해 폐쇄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5살 소녀를 강간한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대선 투표일은 11월 5일입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중 40%가 넘는 약 6,500만 명이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선거 랩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31일까지 6,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 무당파 중 이미 투표했거나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은 63%였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 또는 공화당 지지 성향 무당파의 경우 47%로 집계됐습니다. 막판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초접전으로 당선자를 결정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도 1에서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에만 호재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와 바뀌지 않는 변수인 반면 트럼프가 최근 들어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에도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9%,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0%였습니다. CNN을 비롯해 팍스뉴스 등이 실시한 7개 경합주의 사전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습니다. 10월 들어 대형 허리케인이 대륙을 강타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지만 한 달 만에 이 같은 기록을 내면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대선을 3일 앞두고 대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에 비해 1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했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8월에서 9월 지표 하향 조정폭은 1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 9월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지만 한 달 만에 고용 쇼크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고용 시장 둔화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10월 고용 지표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 고용 지표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이벤트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갑작스러운 지표 악화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도 보고서에서 허리케인에 의해 일부 업종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4만 6천 명 감소해 지표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는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파업 영향으로 고용이 4만 4천 명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10월 실업률은 4.1%로 9월과 동일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0.4%로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할로윈 당일이었던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하탄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경 72스트릿과 암스테르담 에비뉴 인근에서 2명의 피해자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17세 피해자는 다리에, 19세 피해자는 팔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격을 당한 2명의 피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4명의 남성 용의자가 도주했으며 총격은 1명이 벌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현재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탄피 4개가 발견됐으며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소 안전한 지역이었으며 할로윈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대여섯 명의 무리가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몸을 피했으며 총에 맞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셔츠를 벗어 친구의 다친 다리를 단단히 감아 묶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으며 몇몇 친구들은 911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한 주민은 아들과 함께 트리고얼트릿을 다녀오는 길에 총성을 들었다며 치안을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0대였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경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 할로윈 축제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당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여러 클럽이 밀집해 있는 더 블럭이라는 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인파가 할로윈 코스튬을 한 채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에릭 스미스 올랜도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새벽 1시 7분경 센트럴 블루바드와 오렌지 애비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분 후 북쪽으로 한 몇 블록 떨어진 워싱턴 스트리트과 오렌지 애비뉴에서도 두 번째 총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부상자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31세 사이로 파악되며 경찰은 두 번째 총격 당시 용의자 17살의 제일런 드웨인 에드가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에드가는 2023년에도 이미 중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격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여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영상을 보면 에드가는 갑자기 총을 꺼내 근거리 총격을 가했으며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총격 범행 영상에는 총격범 에드가가 순찰차 인근의 사람들을 향해 또다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한 경찰관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다른 경관들이 함께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스미스 경찰국장은 당시 할로윈 축제에 약 5만에서 10만 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격범이 17살이지만 성인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몰게지 지불을 유예하고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됐으며 뉴저지주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몰게지 지불이 1년간 유예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몰게지 유예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대상 자격 요건 및 검토 절차에 수정을 거듭하고 최종적으로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해 본격 시행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다 피해 주택 소유주는 1년간 몰게지 유예와 함께 주택 압류로부터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저지주 주택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발탁되지 못한 주민, 기후 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등으로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인 블루 에이커스 프로그램에 신청한 주민 등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공공사업국은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야 하며 아이다 피해자들은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앞서 주택 소유자 지원 및 복구 프로그램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일정 소득 이하 주택 소유자 가운데 아이다로 인한 피해 복구나 배수 시스템 개보수, 유틸리티 장비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당 최대 30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시 우버 차량 20대 여성 승객이 당시 운전사였던 무슬림 남성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직장에서도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23세 여성 제니퍼 길보트는 지난 7월 우버를 탑승하던 중 운전기사의 눈에 갑자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길보트와 함께 탑승 중이던 친구 역시 그녀의 돌발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고용주인 디페이건 커뮤니케이션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고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그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보트의 변호인인 마이클 제이 알버 변호사는 성명에서 길보트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다른 차별적 요소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길보트는 매사추세츠주 노스브리지 출신으로 브롱스에 위치한 맨해튼 칼리지에서 홍보 및 광고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길보트를 증오범죄에서 비롯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한인 밀집 지역인 잉글우드 클리프 실반 애비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무장 강도 2명이 기소돼 버겐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1일 3시 55분경 잉글루드 클리프 경찰국은 강도가 3명의 피해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명품 시계와 휴대폰을 뺏어간 잉글루드 클리프의 실반 애비뉴에 위치한 상업 사유지에서 발생한 강도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국에 따르면 초기 수사에서 피해자 3명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37세 남성 용의자 글라이더만 시엠푸에고 카스트로 피해자들을 창고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소지품을 훔치고 나가면서 창고 문을 잠그고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2명이었고 그중 1명은 사실 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엘르머스트 출신의 30세 남성 빌레라스 발레라는 자신은 그저 물건을 훔치는 역할로 고용된 공범으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지난 5월 29일 체포됐으며 버지니아 판빌의 이민국에 구금됐고 발레라는 지난 9월 17일 뉴욕에서 체포돼 현재 2 용의자 모두 버겐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10월 8일 대배심원은 2 용의자 모두 2건의 1급 무장강도, 2급 강도 공모,
2급 불법 무기 소지와 2건의 4급 가중폭행 건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클러스터에 위치한 3개의 상업 사유지에서 옥상 지붕을 통해 도둑질을 한 40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러스터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밤 뉴욕 웨스트체스터 출신의 40세 남성 말론 스튜어트는 클러스터 3개의 상업 사유지 옥상 지붕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당시 스튜어트는 옥상 지붕을 통해 큰 금고를 훔쳐 2층 창밖 주차장으로 던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튜어트는 이 사건 외에도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2건의 강도 사건의 용의자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클러스터 형사는 뉴욕 경찰과 마운트 버논 형사와 공조해 스튜어트를 브롱스에서 체포했으며 곧장 버겐 카운티 감옥으로 이송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례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 관계자 등을 사칭해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득한 메디케어 번호를 사용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사기 수법을 쓰고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미은퇴자협회는 사기범들이 보험업체 관계자로 위장해 선물이나 특별 혜택을 내세우며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메디케어 플랜을 홍보하는 전화나 이메일 또는 낯선 방문객에게 메디케어 정보나 개인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종 메디케어 번호가 만료됐거나 갱신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갱신 기간 동안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갱신 기간 동안 무료 검사 또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메디케어 정보를 요구하고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며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카드 번호, 소셜 카드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메디케어 번호를 알려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받으면 무시할 것, 무료 의료 서비스를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제안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며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신고된 메디케어 등 사기 사건은 260만 건이나 됐고 피해액은 10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나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제한적이며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들은 이러한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보켄 패스역이 내년 1월 30일부터 25일 동안 공사로 인해 폐쇄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는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패스포워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요한 안전 수리, 개선 및 철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호보켄 패스역이 내년 초 25일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항만청은 어제 이 기간 동안 터널과 역 내에서 트랙과 기타 인프라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의 전체 폐쇄는 1월 30일 목요일 밤 11시 59분에 시작돼 2월 25일 화요일 오전 5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작업 기간 동안 통행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패스는 호보켄에서 뉴포트와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역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보켄역에서 미드타운 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126번 라인의 운행 빈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뉴저지의 뉴포트와 익스체인지 플레이스에서 맨해튼의 33번가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운행하는 패스 열차도 증편됩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페리 간의 환승이 인정돼 호보켄 페리 터미널, 패스 뉴저지 트랜짓역 터미널, 14번가 터미널에서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워럴웨이는 미드타운 웨스트 39번가 터미널에서 크로스타운 버스 서비스도 확장할 예정이며 호보켄 터미널의 페리 서비스는 평일 저녁 10시, 주말 자정까지 운행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평일 출퇴근 시간 동안
허드슨 버겐 라이트 레일의 추가 운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호보켄 패스역을 통해 출퇴근하는 승객들은 뉴포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를 거쳐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가거나 크리스토퍼 스트릿을 통해 맨해튼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5세 소녀를 강간한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이민자가 롱아일랜드에서 5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6세의 윌슨 카스티오 디아즈는 10월 16일에 어린 소녀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디아즈와 소녀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소녀가 의료 검진을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버리에 살던 디아즈는 2014년 4월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인근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경 요원들에게 구금되었지만 나중에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후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이민 세관 단속국에 그의 체포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즈는 지난 수요일 강간 미수, 아동복지를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에게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8월 홀리네임 의료센터에 폭탄 위협을 가한 패세이 카운티 여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인 출신의 72세 아델 올리히는 2급 허위 공개 경보 혐의로 기소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4년 8월 17일 티넥에 있는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에서 여러 개의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티넥 경찰서, 티넥 소방서, 버겐 카운티 보안관 폭탄 처리반이 병원을 점검 조사한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은 수사를 주도하며 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했는데 검찰은 발신 번호를 익명화하는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등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론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필라델피아 검찰은 공판에서 아메리카 폐기 상금 제공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재추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리저널 플랜 어소시에이션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산하 시민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을 교통 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 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달러 45센트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열차 노후화 등의 여파로 지난 여름 최소 462대의 열차가 잇따라 운항 중단 사태를 빚은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뉴저지 트랜짓이 새 열차 174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열차는 최대 시속 110마일, USB 충전 포트와 디스플레이 설치,
기존 열차 대비 좌석수 11% 증가 등 고객 편의를 개선하게 됩니다. 현재의 단층 열차 대부분은 40년 전 제작된 것이며 신형 열차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플래츠버그의 제조업체 알스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2025년 중반기 4개, 2026년 113개, 2027년 말 25개 이상이 배치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